영업의 신 조이입니다. 자, 오늘은 무엇을 해볼까 고민을 하다가 저희가 너무 이제 요즘에 이제 무역에 관련된 얘기를 많이 해서 이제 실질적으로 해외 영업에서 무슨 일을 하는지에 대해서 좀 상세하게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영업 사원들이 영업 부문장 또는 팀장에게 어떻게 보고를 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공유를 할까 합니다. 그래서 제목에서 보시는 것 같이 해외 영업 보고는 어떻게 하나요? 여기서 일일 보고도 있고 주간 보고도 있고 월간 보고, 분기 보고, 반기 보고, 연 마감 보고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보통 그 회사의 취급 아이템에 따라서 상당히 많이 달라지는데요. 굉장히 소량 다품종으로 가격대가 좀 저렴한 물건을 이제 제조하고 판매하는 것 같은 경우는 건수가 많기 때문에 보고할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은 필요에 의해서는 일일 보고도 하고, 그다음에 기본 주간 보고 들어가고 월간 보고 이렇게 들어가는데, 보통 프로젝트가 한 50억, 100억, 150억 이렇게 크고 굵직굵직한 거, 턴키 프로젝트 같은 것들은 일일 보고나 주간 보고가 전혀 이제 의미가 없습니다. 그 시간 내에 좀 더 집중해 가지고 프로젝트 팔로우업 하는 게 더 낫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아이템을 이제 취급하는 회사들은 일일 보고보다는 월간 보고 또 분기 보고 이렇게 이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건수가 몇 건 안 되죠. 이제 워낙 매출 규모가 한 프로젝트가 크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매일 보고할 필요나 주간에 한 번씩 보고할 필요가 없겠죠. 그래서 아이템별로 보고가 조금 나뉘고, 또 다른 거는 이제 그 오너, CEO의 성향에 따라서 굉장히 관리를 타이트하게 하는 거를 좋아하는 CEO 같은 경우에는 부문장이나 팀장에게 주간 보고를 받기를 원합니다. 주간 보고를 이제 받으면 당연히 이제 부문장이나 팀장은 팀원들, 해외 영업 AM들, 에어리어 매니저들에게 주간 보고를 이제 받아야 되겠죠. 이제 주간 보고를 받아서 취합을 해서 이제 보고를 하는데, 주간 보고를 취합이 안 되는 영업사원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영업사원들은 이제 관리 차원에서 이틀에 한 번씩, 3일에 한 번씩, 혹은 타이트하게 관리하면은 하루에 한 번씩 일일 보고도 이제 받고는 합니다. 그래서 일일 보고는 대부분은 없고요. 주에 한 번씩 이제 자기가 이제 서머리 해가지고 메일 또는 서면 보고를 이제 하는 데도 있고, 뭔가 이제 다이나믹하게 이게 일이 진행되는 그런 회사는 대면 보고를 합니다. 주간 보고는 길게는 보통 일주일 내용을 이렇게 서머리 보고하는 경우가 있고, 아니면은 중간중간에 이렇게 짧게 보고하는 경우가 있는데, 서머리 보고하는 경우는 보통 20분에서 한 30분. 근데 이제 그 보고 내용 도중에 질문이 좀 길어지거나 그러면 40분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고요. 보통은 한 20분 정도. 보통 에어리어 매니저들이 핸들링하는 국가나 시장 수가 보통 한 28개 정도 될 겁니다. 작게는 15개에서. 그러면 이제 한 대리점당 1분씩만 해도 20몇 개면 이제 20분이잖아요. 그래서 핵심 업데이트 사항이 있는 대리점들이 한 50%라고 해도 한 15분 정도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대면 보고를 좀 꺼려하는 그런 부문장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이제 이메일로 서면 보고를 이제 하라고 하거나, 아니면 이제 시스템이 어느 정도 좀 잘 돼 있는 회사 같은 경우는 보고 양식 자체를 아예 그냥 실시간으로 업데이트하게끔 이렇게 돼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날그날 하는 일이나 뭐 필요한 보고사항이 보고할 내용들이 필요하면 그냥 바로 그냥 뭐 요즘에 먼데이닷컴이라든지 뭐 이런 거 그룹웨어 많이 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바로바로 실시간으로 이제 올리면 그거에 대한 그 통계도 잡히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그 팀장이나 부문장이나 CEO들이 실시간으로 이제 그 외부로 접속을 해가지고 이제 확인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실시간으로 그 매출 집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가능하게 하는 그런 거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그 해외 영업에는 어떻게 보고가 진행되는지 오늘은 주간 보고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보통 해외 영업 보고는 크게 한 3개에서 4개의 카테고리로 나눕니다. 이제 가장 첫 번째로 이제 진행하는 것 중에 하나가 루틴하게 진행되는 그 매출 관리 보고. 요거는 이제 말 그대로 이제 매출에 관련돼 가지고 이제 보고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숫자가 내가 약속한 숫자, 사업 계획에서 내가 하겠다고 약속한 숫자가 어느 정도인데 분기에 얼마고 그다음에 반기에 얼마고 월에 얼마다. 그래서 그 월에 해당된 대리점의 국가별 시장에 대한 매출은 얼마인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까지 달성을 하고 있고 미달성한 지역은 어디고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지금 고민을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루틴하게 이제 진행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진행되는 거는 이제 프로젝트성으로 진행되는 상황 팔로우 보고입니다. 그거는 뭐냐면 루틴하게 이렇게 대리점 관리 형태도 있지만 스페셜한 케이스로 프로젝트 단위로 진행하는 큰 건이라든지 아니면 굉장히 이례적인 그 프로모션을 어그레시브하게 진행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무슨 특별한 행사라든지 스페셜 이벤트라든지 그런 것들을 진행을 하게 될 경우에는 이제 주간 보고를 이제 해야죠. 왜냐하면 CEO나든지 그 관리자들이 그거에 대해서 이제 궁금해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진행 사항들, 현재 상황이나 앞으로 진행해야 될 상황, 현재 진행되고 있는데 어떻게 팔로우업을 하고 있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문제점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프로젝트성 보고가 있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 고객 불만에 대한 접수 및 팔로우업 보고입니다. 그래서 해외 영업은 국내처럼 이렇게 그 근거리에 있는 게 아니고 조금 멀리 있습니다. 멀리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 스카이프나 뭐 유선 통신이 잘 되어 있더라도 거리감으로 굉장히 멉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뭔가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거를 대응할 때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물건을 준비하는데도 시간이 걸릴 뿐더러 발송하고 항공으로 UPS나 페덱스로 쏜다고 해도 그쪽에서 수입 통관하고 현지 인랜드 트래킹 해가지고 받고 또 엔드 유저까지 가는데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뭔가에 문제가 생기면 고객들이 굉장히 좀 당황해 합니다. 왜냐면 물건이 들어와서 해결하는 데까지 1주에서 2주 정도 시간이 걸린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그 긴박하게 연락을 하고 그리고 이슈에 대해서 좀 강하게 프레셔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고객 불만을 가장 잘 접수를 하고 팔로우업 해가지고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루틴하게 이것도 그 영업사원 혼자서 이렇게 다 처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그게 잘 안 된다. 그래서 팀장이나 부문장의 도움이 필요하다. 또는 다른 부서의 협업이 필요해서 조속히 일이 진행이 돼야 된다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는 주간 보고 때 보고를 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해외 영업 보고는 크게 3개, 루틴하게 진행되는 매출 보고, 그리고 프로젝트성 스페셜하게 진행되는 행사나 스페셜 이벤트 보고, 그리고 고객 불만 접수 및 해결 방안에 대한 도출에 대한 팔로우업 보고, 이렇게 크게 3개로 이루어진다. 그러면 이제 하나씩 자세히 들어가 보겠습니다. 매출 관리 보고는 그 해당 월에 대한 그 매출을 얼마만큼 할 것인가에 대한 보고가 이제 들어가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8월 달이니까 8월 10일이죠. 그러면은 보통 월요일 날 보고가 들어가거나 금요일 날 마감 보고가 들어가는데, 월요일 날 보고가 들어간다 그러면 이번 주나 목요일 날 1차 뭐 대면 또는 이메일 보고를 받겠죠. 그러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영업사원은 마감 숫자이기 때문에 얼마만큼 매출을 마감을 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 고민해 가지고 해당 월 마감 숫자에 대한 보고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거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해당 맡고 있는 국가 시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국가별로 구분을 하는데, 요거는 어떻게 보고가 돼야 되냐면 작년에 사업 계획을 세우고 그 사업 계획에 대해서 이제 최종 승인이 난 사업 계획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국가별로 지정된 사업 계획에 대한 실적 대비 보고입니다. 그래서 내가 계획을 10만 부를 잡았는데 8만 부에서 2만 부를 빠졌다. 그래서 80% 달성은 됐고 20%는 지금 진행 중이다. 뭐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될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에 20% 추가했다. 그럼 120% 초과 달성이 됐다. 이렇게 진행이 될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대리점별 구분해서 또 보고가 들어가는데, 그 현재 지금 그 힘을 실리고 있는 이제 제품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홍보도 하고 있고 여러 가지 프로모션이 진행되고 있고,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어느 정도 그 여러 가지 제품군 중에 특정 제품을 뽑아 가지고 이 제품에 대해서는 내가 어느 정도 좀 이 시장에서 한번 해보겠다 하는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래서 대리점별로 자기가 진행하고 있는 프로모션에 한해서 지금 이 대리점에서는 어떤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어떤 것들을 힘을 실어서 제품을 홍보하고 있고 스페셜 이벤트는 어느 대리점에서 진행을 하고 있다. 뭐 이렇게 리마크를 좀 정리를 해서 보고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매출관리 보고에서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독점권을 수권을 주는 데가 있고, 그러니까 익스클루시비리 디스트리뷰터십을 주는 데가 있고, 아니면 그냥 디스트리뷰터십만 주는 데가 있습니다. 넌 익스클루시비티를 주는 데가 있는데, 독점권과 비독점권에 대한 영업 관리는 굉장히 다릅니다. 독점권은 그 미니멈 오더 퀀티티라고 해서 MBO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MBO는 이제 그 목표 달성액이죠. 그 매출액에 대해서 그거를 모델병 수량을 개런티를 하든지 아니면 전체 연간 전체 그 매출액을 개런티 하든지 개런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부분도 사업 계획에 총 연간, 반년, 분기별, 월간별로 이게 나눠져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구분해서 보고를 하셔야 되고, 근데 이제 비독점은 좀 자유스럽습니다. 왜냐면 독점에 대한 수권 권한을 저희가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 시장에 대해서 판매나 마케팅에 대한 책임도 상당히 독점 대리점에 비해서 부담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푸시한다고 해서 말도 듣지도 않고, 그렇기 때문에 비독점권에 대해서는 매출 마감 숫자에 대한 비중을 상당히 이게 줄여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거를 너무 이렇게 과하게 보고하셔가지고 월 마감 때 좀 숫자가 빠지지 않게끔 이렇게 좀 주의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들어가야 될 부분이 출하 물량, 그러니까 그 M3라고 나중에 또 설명을 드릴 건데, 그 현재 달 말고 향후 이제 석 달에 대해서 해외 영업에서 얼마만큼의 그 물량을 오더를 받고 출하를 진행을 할 거냐. 그래서 모델별로 몇 대가 내 시장에서 나갈 것 같다. 그런 것들을 이제 취합해가지고 이제 제조공정 부문장님한테 공장장님이나 이런데 공유를 해가지고 전체 생산 인원 배치라든지 공정 배치, 그리고 필요한 제품 수량에 대한 그 구매 발주, 자재 발주도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다 하기 위해서 월별로 그 출하량에 대해서 이제 모델별 수량을 좀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약이 임박한 거에 대해서는 이제 계약 금액에 대해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월 초는 좀 덜한데 이제 월 중간이나 말 되면은 이제 PI 사인 받고 카운터 사인 받고 계약서 이렇게 쓰는 그런 시점이 되면 고객도 그렇고 영업사원도 그렇고 마음이 급하기 때문에 매출 마감 클로징을 하기 위해서
가격 프로모션을 어느 정도 자체적으로 진행합니다. 영업사원도 진행을 하고 마감 숫자가 빠지면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고 대리점들도 월 초에 잘 안 사고 월 말에 영업사원들이 조금 힘들 때 좀 오다를 내가 선심성으로 줄게라고 하면서 가격을 디스카운트를 내고랍니다. 특히 분기보고나 이제 반기보고 12월 연마감 보고할 때는 그런 텐션이 굉장히 올라갑니다. 양쪽에 에어리어 매니저하고 그 대리점 바이어하고. 그래서 매출 관리 보고는 계약 금액도 이제 들어간다. 근데 이제 계약 금액 보고를 할 때는 이제 자기 선에서 진행할 수 있는 그 프라이스 레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품 모델별로 내가 오퍼할 수 있는 가격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다. 근데 이제 그 선보다 밑으로 내려가게, 위로 올라가는 건 칭찬받기 때문에 상관이 없고 비싸게 받는 건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선에서 이제 좀 내려가야 된다. 그렇게 되면 이제 팀장이나 부문장 보고를 하시고, 부문장 선에서도 더 내려가야 된다. 그러면 이제 사장님 기한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스페셜 프라이스 기한을 득하셔가지고 이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장님까지 기한 받을 거면은 보통 이제 이틀에서부터 일주일 정도 시간을 잡아야 하기 때문에 마지막 주에서는 진행을 거의 안 하고요. 3주차에서 이제 2주차 말 이쪽으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매출 관리 보고는 이렇게 해당 월에 대한 매출 마감 가능액에 대한 부분, 그다음 국가별 매출 실적 대비 매출 현재 상황, 그리고 대리점별로 구분해서 현재 실행하고 있는 스페셜 프로모션이 있는지, 아니면 밀고 있는 제품에 대해서 어떤 그 홍보 행사에 대한 그런 특별한 사항에 대한 보고, 그다음에 독점 또는 비독점에 대한 구분 보고, 그리고 출하량에 대해서 모델별 수량 보고, 그리고 계약 금액에 대해서 스페셜한 케이스에는 가격을 진행하는 거에 대한 보고가 진행을 하면 되겠습니다. 프로젝트 팔로우업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프로젝트 진행에 대한 팔로우업은 보통 이제 정부 프로젝트나 턴키 프로젝트가 많습니다. 그래서 대형 정부 입찰에 대한 조달 프로젝트에 대한 부분, 뭐 시작이 됐다, 아니면 루머가 있더라, 아니면 지금 스펙 작업 중이다, 아니면 루미너리 또는 키오피니언 리더 아니면 커미티 멤버들하고 접촉 중이다, 아니면 우리 걸로 쿠킹이 됐고 또는 쿠킹돼 있는 거를 이의 신청한 부분이다. 그래서 대형 입찰권 같은 경우는 저희가 먼저 선작업을 하는 경우도 있고 작업돼 있는 것들을 이제 뺏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은 자기가 이제 스스로 책임지고 할 수도 있지만 워낙 100만 불, 200만 불 이렇게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호련히 다 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팀장이나 부문장한테 보고를 하시고, 필요에 의하면 사장님까지 보고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회사 전체가 집중해서 움직일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경쟁자 응찰에 대한 것들도 이제 응찰에 참여하고 있는 제조사나 경쟁사가 몇 개나 되느냐, 이런 것도 이제 얘기를 나눌 수도 있고, 그리고 스펙은 우리 걸로 됐느냐, 아니면 경쟁사가 미리 쿠킹을 해놓은 거냐. 그러면 경쟁사가 쿠킹을 해놨으면 우리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느냐, 조정이 가능하느냐, 플렉시빌리티하고 뭐 이렇게 픽스된 거 이런 것들도 구분해 가지고 이제 얘기를 나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정부 주도에서 경제개발 개념이나 현대화 정책에 있어서 진행하는 그런 대규모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런 거는 혼자 진행할 수는 없고, 그 국가에서 만약에 이제 후진국이다, 한국 대비, 그러면 한국에서 성공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그 케이스를 저희가 반대로 소개를 해줘 가지고 그 소개받은 그런 롤 모델 그대로 이제 적용하는 케이스들을 유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국에 있는 관련된 유관 부서들에게 기관들, 정부 기관들에 연락을 해가지고 이러이러한 대형 프로젝트가 있는데 우리가 이번에 이 건이 몇백만 불이다. 여러분들이 좀 도와주면 이거에 대한 선진 비즈니스 모델을 우리가 이전할 수가 있다. 그러면 웨어버리에 대한 이러이러한 경제적인 가치가 한국의 이익이다라고 얘기를 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전반적인 작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대리점들도 그렇고 한국에서 해외 영업팀도 그렇고
그다음에 그 중소기업청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유관 정부 기관 일하시는 분들 같이 협업해가지고 미팅도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성공 사례를 전파하는 가르쳐주는 식의 약간의 그런 비즈니스를 만들어가는 그런 방법도 예, 프로젝트성에 해당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필요에 의하면 그 현장 출장 지원이 필요한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지금 코로나 때문에 조금 힘들긴 한데 현장 출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외 영업 내부에서 그 자료나 준비 사항들을 다 준비해 가지고 출장을 할 수도 있고 필요하면은 연구소라든지 아니면 제조 생산 부분 아니면 여러 가지 그 고객 지원 그 CS 팀하고 동반해 가지고 출장을 가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뭐 키 오피니언 리더들 또는 그쪽 분야의 그 석학들을 모시고 가는 경우도 있고, 근데 반대로 그쪽에서 이제 모셔와서 저희가 레퍼런스 사이트에 데려가서 보여줄 수도 있고, 이런 것들도 주간 보고 때 아이디어가 나왔거나 아니면 지금 진행 사항에 대해서 프로젝트성 팔로업을 이제 보고를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이제 고객 불만 CS에 관련된 것도 아까 있다고 했죠. 이거는 이제 그 신규로 이제 발송된 물건이나 상품들에 대해서 장비에 대해서 불만이 초기 불량이 접수가 됐느냐. 이건 뭐가 중요하냐면 만약에 저희가 그 신규 문건을 오더를 받아서 출하를 해가지고 내보냈는데 그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러면은 생산 쪽에 그 러트성 불량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러트성 불량은 어떻게 나오냐면 작업자가 바뀌었든지 작업 공정이 바뀌었든지 작업 머터리얼이 바뀌었든지 아니면 뭐 그 맡겼던 그런 그 제조 그 서브 컨트랙터가 바뀌었든지 요 네 가지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초기 불량이 만약에 혹시 나왔다 그러면 주간 보고 때 최대한 빨리 실시간으로 1일 보고하는 게 좋겠죠. 이런 거는. 근데 그런 게 좀 못했다고 하면 주간 보고 때라도 필히 보고를 해서 회사 전반적으로 초기 불량에 대해서 원인을 파악하고 그게 이제 그 러트성 불량인지 루트 코즈는 뭔지 파악을 해가지고 이제 카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코렉티브 액션과 프리벤트 액션을 이제 진행할 수 있도록 그 영업사원 에어리어 매니저가 처음 그걸 진행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기존의 사용적인 그런 제품 또는 장비에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은 이제 그 워런티 인하고 워런티 아웃으로 구분이 되는데 보증기간 안에 발생되는 AS인과 같은 경우는 고객 지원팀에 문의를 해가지고 AS 대응을 빨리 무상으로 진행을 하시고 만약에 보증기간 이후 지났다 그러면 견적서를 제공하셔가지고 그쪽에서 빨리 대금 지불하고 물건을 빨리 구매해가지고 저희가 발송한 거를 빨리 이제 그 현장에 가져가서 이제 교체 또는 AS를 진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신시장 가망 비즈니스 섹션에 대한 추가적인 요청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제 그 두 가지가 있죠. 기능을 추가해달라, 트렌드가 뭐뭐다, 아니면 전혀 다른 혁신적인 새로운 카테고리의 그 신규 패러다임으로 신제품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영업사원들이 접수를 해서 거기에 대해서 내부 검토를 하고 부문장 팀장 검토가 끝나면 이제 부문 협의 검토가 들어가서 연구소에 엔지니어 체인지 리콰이먼트 또는 MRS를 통해 가지고 이제 전달이 돼서 그쪽에서 엔지니어링 체인지 노티피케이션을 하든지 아니면 MRS에 대한 팔로업으로 이제 신제품, 뉴 프로덕트가 개발이 되든지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재고사항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고할 게 너무 많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제가 이거는 모두의 경우의 수를 이제 다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이거를 다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부분에 그 해당 국가 또는 대리점 또는 시장에서 현재 업데이트 되고 있는 부분을 선발하셔가지고 제가 지금 말씀드린 부분에서 하나씩 뽑아가지고 말씀을 드리면 되고 만약에 주간 보고할 게 없다 그러면 매출 보고만 간단히 이렇게 진행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고사항에 대한 체크는 뭐냐면
이제 오랜 파트너, 장기 파트너, 롱텀 릴레이션십 파트너십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대리점인 경우에는 좀 보다 빠른 납기를 위해서 저희가 먼저 줍니다. 그래서 재고를 그쪽에서 매입할 수도 있고, 저희가 여신을 줘서 이제 그 대리점 창고에 보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현재 재고 상태 수량이 얼마나 되는지를 대리점하고 이제 확인을 해가지고, 이제 부족한 모델 대비 수량에 대한 부분은 이게 채워 넣어가지고 이제 바로바로 이렇게 그 현장에서 신속하게 배송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진행을 하고요. 그리고 독점 또는 모델별 독점권을 부여받는 그런 대리점 같은 경우는 재고 상황이 만약 0이다 그러면 좀 더 어그레시브한 그런 영업활동 및 마케팅 지원을 하기 위해서 재고 사항이 0이면 안 되지 않느냐라고 설득을 해가지고 할당 수량 MBO에 따라서 이해성 오다 구매를 좀 푸시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모델별로 하나씩은 이제 갖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그 대상이 국가별 독점을 갖고 있거나 지역별 독점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모델별 독점을 가지고 있는 대리점에 한해서 강하게 푸시를 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다른 부분으로는 이제 장기 재고료 수량이 빠지지 않을 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경기가 많이 안 좋거나 아니면 이렇게 코로나 시기로 구매 여길 많이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수량이 이제 빠지지 않고 장기 재고가 남아 있을 경우에는 AM 에러 매니저가 이제 주간 보고를 통해 가지고 좀 아이디어 회의를 진행을 하고 지금 그 어느 대리점의 재고가 악성 재고로 좀 장기간으로 쌓여 있다. 그걸 이제 풀기 위해서 스페셜한 이벤트 또는 프로모션을 진행을 한다. 그래서 그 장기 재고 소진을 위한 촉구 전략 미팅도 주간 보고 때 진행이 됩니다. 여기서 관리 포인트가 있습니다. 주간 보고할 때 그 에러 매니저하고 부서장들이나 팀장들이 그 집중적으로 해야 될 원칙과 기준과 방식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AM들은 영업사원들은 연간 전체 사업계획 목표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숫자들을 기억하고 내가 연간 목표가 총 얼마인데 그 중에 지금 현재 어느 수준에 와 있고 국가별로 어느 정도 매출을 달성하고 있고 오버한 국가하고 부족한 국가에 대한 전략은 어떻게 하겠다. 그래서 남아있는 잔여 숫자가 매출 숫자가 얼마만큼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내가 어떻게 진행을 하겠다. 이런 그 개요가 항상 머릿속에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월 해당 마감 숫자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가별 대리점별로 히스토리를 항상 공부를 하고 이제 트래킹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국가별로 그런 구매 시기가 있습니다. 정부 예산에 대한 부분, 그다음 입찰 진행에 대한 부분, 아니면 여러 가지 그 세그멘테이션에서 그 돈이 쿠킹이 돼가지고 이제 시행이 돼서 구매가 이루어지는 게 다 국가마다 다릅니다. 회계 연도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맡고 있는 시장의 그 구매 트렌드 10년이면 좋고요. 짧게는 5년, 더 짧게는 3년까지 해가지고 쭉 확인을 해서 내가 전체 숫자는 이 정도인데 이번 달에 어느 국가에서 보통 매출이 나오더라. 다음 달에는 어느 국가에서 나오더라. 이런 걸 좀 해가지고 융통성 있게 치고받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해가지고 마감 클로징하는 숫자에 마이너스 빵꾸가 나지 않도록 이렇게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독점과 비독점에 대한 관리를 분명히 하셔가지고 푸시를 해야 될 대상 아니면 어르고 달래고 우쭈쭈 해가지고 데리고 갈 대상 요거를 이제 관리해서 구분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한적 모델별 또는 지역적 특정적인 독점을 부여진 그런 대리점들은 독점 대리점하고 동일하게 관점에서 관리를 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비독점 국가에서는 지속적으로 그 비독점 국가의 그 바이어만 바라보지 마시고 항상 새로운 가망 고객을 세팅할 수 있게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망 고객 발굴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온라인이 됐든 오프라인이 됐든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리고 제품 국가별 등록 상황을 항상 수시로 관리를 하셔서 분기에 한 번씩은 발해야 됩니다. 그래서 갱신하는 날짜를 놓쳐가지고 만료돼가지고 다시 등록하는데 시간을 2년 6개월 막 이렇게 쓰지 않도록, 그게 대형 사고라고 했죠 그때. 그리고 해당 월 관련해서 2월 될 것 같다고 생각하는 매출은 최대한
보수적으로 보고를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자신만만하게 보고를 했는데 그러면 팀장이나 부부장도 그 숫자를 넣어버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장님 보고를 이제 들어가는데 나중에 조금 빠질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당황스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 2주차, 3주차 되면 어느 정도 각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2월이 될 가능성이 한 60% 이상 되는 거는 물론 노력은 해가지고 마감해서 플러스가 되면 칭찬을 받겠지만 하겠다고 해서 마이너스가 되면은 엄청 욕을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영업사원이 알아서 2월 될 가능성에 있는 거는 정리를 하셔가지고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그 해당 달에 플러스 3개월 차후까지 보시는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요거는 그 대리점하고 코레스를 유기적으로 정기적으로 진행을 하셔가지고 올해는 이렇고 다음 달, 다다음 달, 다다다음 달까지 3개월 이후 달까지 이렇게 해가지고 머릿속에 그려놓고 전체적인 그림을 4개월치를 이렇게 핸들링 하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1분이 지났네요. 빨리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 현재 내 위치가 계획 대비 어느 선이다. 그래서 계획 대비 미치다, 부족하다. 그러면 리커버리 전략. 어떤 방법을 통해서 이거를 만회하겠다. 제가 계획 대비 잘하고 있다. 그러면 향후 남은 게 얼마인데 이거는 이러이러한 전략으로 방어를 하겠다. 이렇게 관리 포인트를 가져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해외 영업 보고 중에서 주간 보고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봤습니다. 크게는 주간 보고는 루틴하게 진행하는 매출 관리 보고가 있고 프로젝트 스페셜하게 진행하는 상황 보고 있고 고객 불만 접수 및 팔로우업하는 문제 해결 능력에 대한 보고 그리고 재고 사항에 대한 독점 비독점 그리고 장기 재고했을 때 어떻게 대응하는지 있습니다. 그래서 주간 보고는 마감 보고보다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오더에 대한 프로젝트에 대한 진행 상황 보고가 대부분 주류를 이루고 이제 여기에서 이제 좀 LC 건이 좀 껴 있다 그런 거는 2주차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 왜냐면 LC를 내고해 가지고 우리 은행 주거래 은행에 돈을 꽂힐 때까지 마지막 주에 일주일의 시간이 필요한데 요거는 이제 선적을 하고 선적 서류를 또 은행 가가지고 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드라프트 LC 받고 컨펌 받고 그리고 이거 하려면 최소 2주 정도 시간이 걸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2주차 때부터 신경을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이제 베스트한 거는 대리점하고 바이어하고 코레스 진행을 유기적으로 그 다음에 또 주기적으로 진행하는 게 가장 좋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거는 진실성 있는 보고죠. 그러니까 너무 과하면 안 되겠지만 너무 오버해가지고 의지치를 넣어가지고 보고하면은 월 말에 항상 손해다. 어느 정도 2월 될 만한 프로젝트는 보수적으로 제하고 그리고 나중에 성공되면은 칭찬을 받아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해야 된다. 그럴 때는 60%에 대한 부분을 한번 해보겠다. 이렇게 하면은 굉장히 칭찬을 받으면서 자기 매출 관리하면서 사랑받는 그런 영업사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좀 설명이 길어져가지고 3분이 초과됐네요. 그래서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그래서 주간 보고는 해외 영업에서 이렇게 진행된다. 오늘 화요일입니다. 오늘도 고생 많으셨고 10시간 넘었네요. 편안한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댓글과 메일도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영업의 신 조이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